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10월 1일 추석날 아침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신혼특공 문턱이 좀 낮춰졌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또 내 집 마련을 할 좋은 기회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0월 1일 한가위입니다. 민족 대명절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은 뭐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들을 또 힘 삼아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가기 전에 내 집 마련 반드시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이에요. 문턱 낮춘 신혼특공.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주택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큰 골자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 6억에서 9억대 분양 시 소득 기준 10% 완화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맞벌이 3인 가구 월소득 722만 원에서 777만 원 이하로 확대를 했다. 완화가 됐다는 거죠. 배우자와 이혼, 미혼 자녀 있을 경우엔 특공 자격이 부여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민영주택의 경우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요. 국민 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가 됐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에 공공택지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신설했고요. 소득 수준 완화도 100%에서 130%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네.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현행은 이렇게 됐었죠. 근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130%까지 확대됐죠. 맞벌이의 경우는 140%.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그러니까 20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인 이하 가구에는 이 130%라는 의미가요. 이렇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722.2만 원. 그 다음에 4인 가족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그 다음 5인 기준은 이렇게, 6인 기준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월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 722만 원에서 777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Q&A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가 신설이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용은 앞에 살펴봤죠.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0월부터 분양하는 민간 분양 단지는 전체 물량의 7에서 15%를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신혼부부나 미혼자녀가 있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7에서 15%. 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재혼 포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이 중에 그러니까 신혼부부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분양가격 6억에서 9억 원인 주택의 공공분양과 민간 특공의 청약 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앞에 살펴봤죠.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는 의미가 된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자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택 소유 예외 사례는 어떻게 적용됐느냐? 예외 사례.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소형 저가 주택, 그러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뭐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 뭐 한 3억짜리 아파트다 할지라도 공시가격이 그렇게 보면 안 되겠네. 지방광역시 한 뭐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할지라도요, 공시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순위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 주택공급규칙 28조 1항에 따른다. 민영생애 최초 자격 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 원 조건은 없으나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등은 통장 가입 2년 이상 그 다음에 지역별 예치 금액 충족자에 해당된다. 서울 부산 특별시는 300만 원 등이다. 또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대원들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순위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그 다음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며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경기지역 청약 예금 가입자도 서울 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한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배우자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 청약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닐 수 있죠. 왜? 뭐 남편이 뭐 출장 중이었는데 그쪽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명하면 가능하다. 즉,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내가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만 증빙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청약할 수가 없다. 다만 입양을 포함해 미혼 자녀가 결혼을 안 한 내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사별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한 상태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다만 자녀가 있다. 미혼한 자녀가 돼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내 자녀로 등재가 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이혼한 자녀입니다. 이혼한 자녀. 미혼인 자녀만 인정이 된다. 이혼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청약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나 방문 판매원, 방판 하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없나요? 가능하다. 단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소득세 납부 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하는데 비연속적인 경우라도 합산이 가능하대요. 합산. 그러니까 뭐 1년 쉬고 1년 하고 1년 쉬고 1년 하고 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합산해서 가지고 오면 인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자가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특공을 넣을 수 없다는 거네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자가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 납부 확인 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 납세시간실 증명,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2배사 근연기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배,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 자격이 있는지, 청약이 불가능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적용되냐? 3인 이하 기준소득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 유념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생애특공 신청자가 일반 공급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 청약 당첨 선정에서는 제외가 된다. 또 특공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하나만. 아시겠죠? 생애 특공 신청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거 특공 당첨자는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 결론은 자격이 없다. 과거에 특공이 당첨된 사람은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점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보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에 띄워놓고 참고를 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신혼특공 못 넣어봤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를 몰랐어요. 한 10여 년 전인데 그래서 그 기간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추석날 아침에 얼른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가위 즐겁고 행복하게 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